런던의 사교철이 돌아왔습니다. 19세기 런던을 배경으로 한 로맨스 판타지 드라마인 브리저튼은 파격적인 캐스팅과 상당한 수위의 장면들로 화제를 모았는데요. 많은 시청자들이 기다렸을 브리저튼 시즌2가 지난주에 공개되었습니다. 브리저튼 시즌2의 메인 스토리는 브리저튼과의 장남인 안토니와 케이트라는 새로운 인물의 사랑과 갈등인데요. Viscount intends to find a wife. 로맨스 장르의 일반적인 스토리 라인을 따르면서도 지난 시즌과는 차이를 보입니다. 금세 불이 붙었던 다프네와 사이먼과는 달리 이번 시즌은 시즌이 막을 내리기 직전까지 별다른 진전을 보여주지 않는 다소 답답한 전개가 돋보이는데요. 여주인공인 케이트는 사교계에 데뷔한 동생 에드위나에게 꼭 맞는 좋은 남편을 찾아주기 위해 여동생 전담 문지기 역할에 매진합니다. 한편 안토니는 아내의 조건으로 오직 대를 이을 능력과 자녀들을 잘 훈육할 약간의 지력만 고수하는 입장인데요. 이러한 안토니의 오만한 발언을 케이트가 엿들으면서 이 둘의 갈등이 시작됩니다. 안토니는 케이트의 동생인 에드위나에게 구혼하기에 이르고 케이트는 안토니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들 때문에 안토니가 에드위나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전담마크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은 지난 시즌에서 안토니가 다프네의 문지기 역할을 했던 것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다프네가 문지기를 이기고 사이먼과 결혼했던 것과는 달리 안토니는 바로 그 문지기와 사랑에 빠지게 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Newton is an excellent judge of character. See? 이렇게 시즌 내내 서로를 향한 혐오감을 숨김없이 표출하다가 마지막 화에 이르러서야 해피엔딩을 맞이하는데요. 한 가정의 장남, 장녀인 두 사람은 사실 서로 거울처럼 닮아있는 모습에 동질감과 호감을 느끼면서도 가족과 가정에 대한 책임감과 의무감이 무엇보다 앞서기 때문에 서로를 향한 미움과 증오 속에 진심을 숨기려 한 것이죠. 이렇게 스스로를 속이려는 시도는 오히려 더 큰 사고를 불러오고 이로 인해 시즌 내내 팽팽한 긴장감이 형성됩니다. 혐오 관계로 시작한 두 주인공이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는 고전인 오만과 편견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오만과 편견을 오마주한 듯한 장면도 등장합니다. 시즌이 끝나갈 무렵까지 오직 숨결만 공유하는 두 주인공의 모습은 이전 시즌과 비교하면 답답하게 느껴질 정도인데요. 전개가 느린 만큼 이전보다 수위도 훨씬 낮아졌지만 표면적인 혐오 관계 속에서 서서히 쌓아가는 둘의 감정을 지켜보는 재미는 이전 시즌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뤄질 듯 말 듯 감질만 나는 장면들은 오히려 결말에 대한 기대감을 배가시키는데요. 이에 비해 두 주인공의 행복한 모습을 담은 장면들은 너무나 적은 분량인 점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자녀들의 이름을 알파벳 순서로 짓는 특이한 관습이 있는 브리저튼 가족. 그중 A를 맡은 장남 안토니의 과거 이야기가 시즌 중반부부터 등장합니다.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이로 인한 어머니의 슬픔과 우울, 막내인 히아신스의 힘겨운 탄생 장면을 안토니의 입장에서 보여주는데요. 이러한 회상 장면들은 안토니가 왜 그렇게 의무에 집착하게 되었는지, 왜 사랑 없는 결혼을 고집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납득시키는 장면으로서 훌륭하게 기능합니다. 행복할 수가 없어! 아직 어렸던 그에게 지워진 가장의 무게와 혼란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케이트의 과거 이야기는 직접적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친어머니와 아버지가 모두 돌아가셨다는 설정으로 볼 때 안토니와 비슷한 경험을 했을 것이라고 추측됩니다. 그렇기에 브리저튼 시즌2의 이야기는 어린 나이에 가장이 되어 현실적이고 이성적으로만 살아가던 두 주인공이 자신의 내면을 귀 기울일 줄 아는 어른으로 거듭나는 성장기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책임감은 투철하나 정신적인 성숙은 그에 미치지 못한 두 주인공이 누가 더 큰 사고를 치는지 대결하는 동안 레이디 휘슬다운과 페더링턴, 그리고 다른 브리저튼 가족의 스토리가 진행되며 메인 스토리의 지루함을 조금 보완해줍니다. 특히 레이디 휘슬다운과 페더링턴과의 이야기는 상당한 지분을 차지하는데요. 레이디 휘슬다운은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사이코패스처럼 변해가는 한편 레이디 페더링턴은 셋 딸 지키기 대작전을 펼치고 콜린은 마리나를 찾아가 제대로 맺지 못한 둘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후 페넬로페와 콜린의 관계가 변화하려는 조짐이 보이는 것도 같은데요. 주인공 케이트의 여동생인 에드위나는 집안을 일으키기 위한 케이트의 비밀스런 계획의 희생양이 되는 어찌 보면 두 주인공의 사랑 싸움으로 인한 최대 피해자이자 가장 불쌍한 캐릭터라고 할 수 있는데요. 나이는 가장 어리지만 안토니와 케이트보다도 어른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며 이들이 일으킨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사교계를 뒤집어 놓은 사건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지만 여왕의 눈에 들어 해피엔딩을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에드위나가 과연 어떤 남편을 맞이하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브리저튼의 반항아이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인 엘로이즈는 사랑 전도사인 엄마의 등살에 사교계에 데뷔는 했지만 여전히 반항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지난 시즌에 이어 레이디 휘슬다운의 정체에 집착하면서도 그저 가심만 풀어내는 레이디 휘슬다운의 그를 비판하며 그녀를 더 이상 동경하지만은 않는데요. 정치적 진보주의자들의 모임에 발을 담그며 자신의 이상에 한 발 다가가긴 했으나 귀족이라는 태생적 한계인 건지 여전히 말만 앞서는 요란한 빈수레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페넬로페와 함께 브리저튼에서 몇 안 되는 진취적인 여성 캐릭터인 만큼 다음 시즌에는 더욱 성장한 모습으로 나타나길 기대해봅니다. 이전 시즌에 이어 현대의 유명 팝송들의 오케스트라 버전이 장면 곳곳에 삽입되었습니다. 여왕이 올해의 다이아몬드를 찾는 장면에서는 리안나의 다이아몬드, 두 주인공이 각자의 의무감을 깨버리고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는 장면에서는 마일리 사이러스의 레킹볼이 삽입되는 등 장면에 찰떡같이 어울리는 선곡들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시대극과 팝송의 조합임에도 이질적이지 않고 로맨스 판타지라는 장르적 매력을 배가시켜주면서 내가 아는 노래를 찾는 재미도 느낄 수 있는 플레이리스트였습니다. 이전 시즌에 비해 19세기의 예스러움을 잘 살린 말투의 자막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시대극의 느낌을 살린 것은 좋지만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지난 시즌을 재밌게 보신 분들이라면 시즌2의 공개일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벌써 정주행을 끝내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아직 볼지 말지 고민이신 분들을 위해 한줄 평을 남긴다면 전반적으로는 평잼이나 지난 시즌처럼 빠르게 진행되는 어른의 로맨스를 선호하는 분들이라면 노잼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전 로맨스 판타지 드라마 브리저튼의 다음 시즌은 올 여름부터 촬영에 들어갈 예정이며 브리저튼과의 차남인 베네딕트의 이야기를 다룰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드라마가 원작과는 상당히 다른 스토리로 각색되었던 만큼 시즌3에서는 또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기대됩니다.